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이번 회차까지 보고 나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막상 방송을 처음 볼 때는 저 사람도 그냥 그런 캐릭터 중 하나겠지 이렇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다시 장면들을 곱씹어 볼수록 이상하게 계속 불편함이 쌓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이 굉장히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심지어 그 믿음에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철님인데 이런 영철이란 사람을 보고 있으며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요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정말 삶을 관통하는 신념이냐는 거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접었다 펼 수 있는 편의용 도구냐는 거예요. 영철은 본인을 유교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또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검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자는 너무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거칠애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걸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들만 텍스트로 써놓고 보면 사실 욕먹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댓글창에서는 맞는 말이다. 요즘 소비 과하다. 현실적인 남자다. 이런 반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받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현숙님이 가방 들고 나오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영철이 가볍게 웃으면서 묻죠. 가방 얼마예요? 이 질문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현숙이 30만 원이라고 말을 하자 영철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바뀌었죠. 표정이 풀리고 톤이 부드러워지고 괜히 농담까지 섞었죠. 이 장면에서 이미 영철의 기준이 명확해진 거예요. 영철이 싫어하는 건 명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자기가 허용할 수 없는 금액대의 소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샤넬백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급변하면서 거칠애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아웃이다라는 마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거칠애라는 말 굉장히 편리한 단어잖아요. 상대의 소비를 도덕적으로 낮춰버릴 수 있는 말. 그런데 그 거칠애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있나? 아니죠. 영철 본인의 감정과 상황이 그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한 달에 200에서 300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랑 한 달에 2000에서 3000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는 거랑 그게 어떻게 같냐고. 그리고 고수입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활성해줘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백화점만 예를 들어서도 봐요. 백화점 갈 때마다 100만 원 밑으로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과연 백화점 유지가 될까? 결국은 몇 억씩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유지가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영철은 이런 걸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영철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영숙님인 거예요. 영숙님이 등장할 때마다 들고 있는 가방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숨길 생각도 없이 당당하게 명품을 들고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철님이 이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샤넬이 뭔지 알고 명품 브랜드도 알고 가격대도 대충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이 가장 좋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영철님이 말해온 모든 기준은 의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영철님은 명품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드느냐가 문제였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가 들면 그건 허영이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들면 그건 개성이고 취향이고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사후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난번 회차에서 영수님과 대화한 여행 이야기 다들 기억나시죠? 이런 여행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영철님의 구조는 더 적나라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영철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을 했어요. 환자 같다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행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해서 함께 다녔고 그 영향으로 본인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숙님이 앞서 자기소개에서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다. 이 말을 했을 때 영철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거예요. 영철님은 여행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영철님은 명품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철님은 거칠애를 싫어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영철님이란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 불가능함을 도덕과 전통의 언어로 포장한다는 거죠. 그걸 본인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걸 쭉 생각해보면 과연 영철님의 과거가 어땠는지, 어떤 집안 환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돈이랑 엮여있단 말이에요. 전부 돈하고만 연관이 되고 있단 말인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돈이 다가 아니란 식으로 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돈 이야기로 가볼게요. 영철님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쭉 이어보면 아이 5을 원한다, 여자는 명품을 안 좋아하고 검소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전업주부를 원한다. 근데 구조를 보면 정반대예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부담을 전부 여자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아이는 여자가 맡아서 다 키워라. 거기 아이가 1명도 아니고 5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계산해 본 적 있을까요? 여자는 경력 단절에 사회적 관계까지 단절될 수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 의존까지 해야 하면서 노동의 가시화 또한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리스크를 여자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철은 이걸 유교, 전통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건 영철 본인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한다는 점이에요. 영철님 직업이 뭐예요?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영지원팀. 본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영지원팀에 재직하고 있단 말은 우리나라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 대기업이었음 영철이 어디 다닌다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품회사란 말은 대기업이 아닌 거예요. 대기업은 완성차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럼 아무리 좋아도 중견 아니면 소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연봉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 연봉으로 아이 5을 어떻게 키우자는 거냐고. 근데 이런 현실적인 계산에 대해서 영철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대신 여자의 소비에 대해서만 평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철님의 가장 치사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들을 여자들 앞에서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만 뒤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숙님과의 대화 장면을 보면 영철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가치관이 안정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본인의 날카로운 기준을 숨긴 채 상대가 좋아할 말만 한다는 건 선택의 전제를 왜곡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영철은 유교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다. 유교를 자기 편의대로 소비하는 사람이다. 검소함을 말하지만 그 검소함의 대가는 항상 여자 몫인 거고, 가치를 말하지만 그 가치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같이 아이를 키워도 괜찮은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철의 말들은 신념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보호를 위한 포장이었을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